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사야 하나? 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비트코인 요즘 굉장히 뜨겁잖아요. 뭐 실제 가격도 뜨거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관심도 굉장히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비트코인 이야기를 뭐 들어보시지 않은 분은 안 계실 거고, 또 비트코인에 이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일부 여러분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실제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하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중요한 투자 자산이 될 수 있을까? 뭐 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추이부터 한번 먼저 보실까요? 이게 가격 추이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처음 이제 출시된 것이 2009년이잖아요. 그때 보시면 처음에는 뭐 몇 센트, 몇십 센트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막 계속 올라와가지고 물론 계속 그냥 꾸준히 올라온 게 아니라 뭐 올라갔다가 한때 뭐 2만 불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뭐 몇천 불로 떨어졌다가 뭐 6만 불까지 갔다가 뭐 이게 또 한 절반으로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또 그러다가 다시 또 뭐 2만 불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게 뭐 계속 그러다가 이게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게 뭐 올해 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한 7만 달러 수준에 계속 있다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에 그러다가 이게 지금 9만 7천 달러가 넘었네요. 그러니까 조만간 10만 달러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그러면 처음 출시된 이후에 이게 몇 배 증가했느냐 보니까 무려 2만 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엄청난 투자 수익을 누리시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비트코인이 막 급속하게 이제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7만 달러 정도 수준에 있다가 이게 당선되자마자 이 9만 달러까지 막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고 그러다 좀 이게 뭐 그 상태에서 계속 좀 잠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게 막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상태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유세 도중에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말고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그런 또 이제 얼트코인이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뭐 꼭 비트코인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이 암호화폐의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을 이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만들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정부가 현재 갖고 있는 이 그 비트코인이 한 2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20만 개 정도면 전체 비트코인이 정말 채굴을 다 했다고 할 때 한 2,100만 개 정도 되는데 현재 한 2천만 개 정도 채굴을 했으니까 2천만 개 중에 20만 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100분의 1 정도는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갖고 있는데 그것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더 사겠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났느냐?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불법 거래, 마약 거래 뭐 이런 것을 하는 데에서 이제 거래 중개 수단으로 이걸 많이 쓰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단속하면서 이제 압수한 것이 이제 한 20만 개 정도 있다. 이제 그런 건데 그걸 갖다 계속 이제 갖고 있겠다. 하나의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외환 보유고 해가지고 뭐 미국 달러가 제일 많고 뭐 그리고 이제 금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이제 자기네 나라 통화로 갖고 있는 거니까 달러를 외환 보이고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데 플러스해서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특히 이제 더 많이 비축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실제 보면 이게 말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최근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최근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가상화폐 대통령 트럼프가 실제 이 백악관에 이 가상화폐 전담직을 만들겠다는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수석 또는 가상화폐 비서관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예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소위 그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를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만들고 자기는 이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을 실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SEC 수장의 암호화폐 전문가 구디 기엔 변호사를
고려한다. 뭐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 뭐 이제 임명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SEC 하면 우리나라는 증권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이 증권 거래소 현재 수장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는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다 마지못해 이제 겨우 이제 상장을 한 그런 상태인데 아예 트럼프는 이 사람을 내가 이제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자르겠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내가 기용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암호화폐 전문가를 기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상무장관이 우리나라 같은 거 통상산업자원부죠. 그 장관의 이제 러트닉 인수위원장을 지명한다. 이 사람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관세 전쟁을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제 할 사람인데 이 분이 정말 관세를 높이 이제 부과하는데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말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미국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보기 위해서 좀 배경 설명을 좀 더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보고 계신 게 그 미국의 2024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시장 가치가 제일 큰 기업들부터 10개의 기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 가치가 제일 큰 기업이고 그 다음엔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알파벳은 이제 구글의 모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 회사잖아요. 사우디의 정유 회사인데 이게 이제 6위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7위가 이제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이제 모기업이 되는 거죠.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뭐 너무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유명한 이제 전기 자율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있고 그리고 벅셔 해스웨이 이제 투자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TSMC 이제 대만의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사우디 아람코하고 벅셔 해스웨이를 빼고는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디지털 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빅테크다 하면 다 이 디지털 기업들을 이야기한다. 이 엔비디아하고 애플 사실 애플이 계속 사실 1위를 고수하고 있었는데 올해 와가지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애플을 이제 따돌리고 1위 자리를 막 올라가서 그러다가 다시 또 뭐 1위에서 다시 또 애플한테 또 1위 자리를 내줬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 가치가 한 3조 4,8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현재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다시 당연히 이 그 시장 가치는 더 커지게 되는 건데요. 애플은 이거보다 약간 작은 이제 3조 4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재밌는 것은 이 비트코인이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만 한 3천 달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 2천만 개 정도 채굴이 됐으니까 그걸 곱하면 그러니까 9만 3천 곱하기 2천만 개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조 9천 2백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9천억 정도가 바로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인 거예요. 그럼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보시면 5위 한 알파벳이 2조 1190억 달러 정도거든요. 그거보다 살짝 작은 정도예요. 이 사우디 아람코가 1조 7,800억 달러인데 그거보다 많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장이 이렇게 뭐 여기에 상장 기업에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전 세계 시장 가치 최대 기업 순위로 볼 때는 이게 6위에 해당이 되는 그 정도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45년 전에 44년 전이죠. 1980년도 당시에 시장 가치가 이제 큰 기업들 10개의 기업을 또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기 보시면 1위가 IBM이고 2위가 AT&T 그리고 이제 IBM은 이제 뭐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기업이고 AT&T도 그런데 IBM 정도면 이 디지털 혁명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정도 이제 막 컴퓨터 만드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AT&T는 통신 회사인데 이게 뭐 디지털 혁명에 아마 한 1기 정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던 그런 기업들이 그 당시에 1980년도 그때 이제 막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으니까 1위, 2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엑선 모빌이라든가 스탠다드 오일이라든가 쉘 모빌 그리고 텍사코 듀퐁 그리고 걸프 오일 이런 애들이 다 보면
정유회사거나 아니 듀폰 같은 거에서는 이제 석유 화학이죠. 그런 회사들이고 제너럴 모터스 정도가 이제 제조 회사, 이게 자동차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5년 만에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인류가 30만 년 역사를 갖고 있는 호모사피엔스 역사가 한 29만 년은 원시 수렵인으로서 이렇게 살았다. 그러다가 이제 만 년 전 또는 만 2천 년 전쯤에 농업혁명이라는 걸 해서 드디어 인간이 이제 어떤 그 강이나 아니면 이런 그 비옥한 땅에 이제 정주하면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농업혁명이다. 그게 바로 이제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부른다. 뭐 이런 말씀, 여러분들도 역사책에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이제는 원시 수렵 사회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어떤 사회를 만드는 말 그대로 농업 사회로 전환하는 그러한 혁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농업인으로서 이제 한 만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주로 말 그대로 농업이 주된 산업으로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중엽에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걸 하면서 인간이 이제는 기계라는 걸 만들었다. 그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처음에는 뭐 스티븐 왓슨이 뭐 증기기관도 만들고 나 제니 방적기도 만들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실제 기차가 되고 나중에 기선이 되고 비행기가 되고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자동차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기계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그 기계가 우리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신하거나 보완해주는 그러한 혁명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그러한 인류의 그 급성장, 이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경제 규모도 굉장히 팽창하는 그러한 혁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농업사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갔다. 그러다가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아직도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뭐냐면 이 ICT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ICT. 그러니까 정보, 통신, 기술 혁명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1차 디지털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정보, 인포메이션이 바로 컴퓨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IBM도 말씀드렸는데 IBM 처음 컴퓨터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머리를 써서 계산하던 걸 이제는 0과 1의 그러한 어떤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정보 혁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만들어서 통신 혁명을 하고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ICT 혁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제1차 디지털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기계가 아니라 디지털 혁명이다. 디지털 신호를 이용한 그러한 정보 혁명이고 그 디지털 신호를 이용한 통신 혁명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안 된다. 산업하면은 바로 제조업, 기계혁명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럼 최근에 4차 산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옳지 않은 이름이다. 왜냐면 그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우리 인간의 이제 또 다른 장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심장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간이라든가 폐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의 그 하나가 돼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정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쩌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이거 가지고 쇼핑도 하고, 이거 가지고 뱅킹도 하고, 이거 가지고 게임도 하고, 이거 가지고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이거 가지고 정치행위까지도 하는 이러한 세상이 돼버리니까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해진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또 연결이 되어 가지고 드디어 모든 인류가 손바닥에 있는 슈퍼컴퓨터 가지고 모든 일을 사실 동시에 막 정보를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돼버렸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라고. 그래서 우리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름은 마치 산업혁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 계속 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과 그러한 어떤 그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슈퍼 휴먼이 되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다른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AI 뭐 챗 GPT 뭐 이런 것 여러분들 많이 이제 쓰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슈퍼 휴먼이지만 또 다른 에일리언 슈퍼 어떤 지능체?
그게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이거 갖다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아니라 에일리언 인텔리전스다, 외계 지능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경제가 바뀌느냐 하면, 예전에는 노동력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원시 수렵 채집 사회는. 그래서 농업 사회가 되니까 토지가 너무 중요해요. 땅. 왜냐면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산업 사회가 되니까 이제는 기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 기계 설비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부자가 되는 길이고, 또 그것을 누가 어느 나라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또 부자가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이 그래서 전 세계 제패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이제는 또 다른 생산 요소가 등장했다. 그게 바로 AI 로봇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토지 노동 자본 가지고 이제 기술과 결합해서 물건을 만들어 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부족하고 이제는 AI 로봇이 또 하나의 생산 요소가 이제 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로 기계라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인간의 육체 노동만을 대신하거나 보완하거나 이 정도였는데, AI 로봇은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 또는 지적 노동까지도 대신하고 보완하는 그러한 새로운 생산 요소다.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AI는 보니까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뭘 먹고 사느냐? 보니까 빅데이터를 먹고 살더라. 이 빅데이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지만, 얘가 참 그걸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러 지식을 얻어가지고 그걸 또 막 계속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누가 질문을 하면 그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AI, 챗GPT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정말 고성능 그런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디지털 사회의 핵심 자원은 이 반도체다 하는 얘기고, 산업 사회의 핵심 자원은 그 기계를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화석 에너지, 화석 연료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정말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러한 어떤 화석 연료를 가지고 패권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이 소위 반도체 기술 가지고 패권 경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된 핵심 부품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스스로 제조까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칩스 액트 해가지고 반도체법 만들어가지고 외국의 기업들까지 다 보조금 줄 테니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은 안 주고 내가 관세를 엄청나게 세게 때릴 거야. 그러니까 안 들어오면 못 베길 걸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반도체가 너무 중요해졌다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과연 돈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돈이 뭐냐는 거예요. 화폐가 뭐냐.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능만 하면 돈이다. 우리가 보통 교환의 매개수단 이 이제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회계 단위, 이거 하나 살 때 커피 한 잔에 얼마 이렇게 회계 단위가 되는 거고, 또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돈 100만 원 아니 내가 $10,000를 내가 그냥 지금 쓰지 않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치의 저당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만 하면 그게 돈이다. 그래서 농업사회는 그런 기능을 한 것이 바로 금이고 은이다. 그래서 이 자체로서도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 자체가 또 가치가 있잖아요. 금반지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로서도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상품화폐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는 산업혁명 이후에는 특히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아예 금과 상관없이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법정 화폐다. 법으로 정한 화폐다. 이건 US 달러, 이건 미국이 정한 돈이다. 우리나라 원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건 돈이야. 그러니까 이걸 믿고 써.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믿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법정 화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한때는 내가 지갑에 이거 지폐도 넣고 동전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런 걸 갖고 다니지 않아요. 벌써 몇 년 된 것 같아요. 뭐 신용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돈을 보내거나 받거나, 아니면 바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QR코드 찍어 가지고 뭐 결제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러한 어떤 달러라든가 원이라든가 이게 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은 그게 기본이 돼 가지고 그런 디지털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아예 이런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그런 어떤 개인이 발행한 화폐,
그게 바로 이제 암호화폐인데 왜 암호화폐냐면 바로 이 블록체인 그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암호화폐 말 그대로 크립토 커런시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서로 이제 비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왜 그러냐면 이걸 만들어낸 이유가 첫 번째는 이 중앙은행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자꾸 이게 통화량이 늘어나거든요.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내가 가치의 저장이라고 해서 내가 10,000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자꾸 매년 뭐 한 7%씩 자꾸 찍어내 10년이면 이게 두 배로 늘어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달러가 반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 이 다른 어떤 물건이 그게 딱 정해진 양을 산다고 할 때, 그래서 금값이 자꾸 올라가는 거거든요. 금의 양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달러 표시로 할 때 금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통화량이, 이 달러 통화량이 계속 증가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딱 2,100만 개, 딱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통화를 만들고 양을 정하고 중앙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만들고 또 이 개인 간의 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중앙은행이 찍은 그런 법정화폐를 이용하면 내가 상업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비밀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내 사생활을 내가 이렇게 다 노출시켜가면서 거래를 해야 되나?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해서 어쩌면 굉장히 자유주의 사상이 강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가상화폐 이런 크립토 커런시를 더 이제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화당, 이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화당이 기본적인 자유주의를 굉장히 신봉하는 그러한 정치 이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와도 잘 궤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이 과연 화폐냐 이렇게 볼 때 결국은 다시 보면 이제 이게 과연 가치의 저장 수단이냐, 회계 단위냐, 교환의 매개 수단이냐 이렇게 볼 때 그동안은 이게 굉장히 등락이 심했어요, 가격이. 그다음에 이게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도리어 투기의 수단이 된 거예요. 뭐 오를 때좀 샀다가 그래서 꼭지라고 생각할 때 팔고 또 떨어지면 나중에 또 좀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이 도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게 앞으로는 이게 정부가 이제 현물 ETF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되었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걸 갖다가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삼고 이제 여러 가지 이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가치가 말이 등락이 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게 교환의 매개수단도 되고 지금도 많이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점점 더 확산이 되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 이게 비트코인 뭐 몇 개짜리야 뭐 몇 개가 아니라 한 개가 아니면 뭐 가격이 뭐 10만 불 되니까 이제 그걸 더 쪼개는 거죠. 근데 쪼개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건데요. 결국 정부가 허용할 거냐 말 거냐인데 그건 이미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됐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걸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사실은 미국이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미국을 그리고 내가 그 대통령이 되겠다 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사실은 프로모션 할 거다 하는 거고 화폐인가는 좀 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네요. 가치의 저장수단도 이제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이 가격이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게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몇 달 전에 한번 이 디지털 사회로 우리나라가 우리 전 인류가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상화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새로운 화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댓글에서 많이 저를 비난하신 분도 계세요.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교수가 말이야 이런 어떤 도박 같은 이러한 비트코인 이야기를 왜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선동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최종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달러 총통화는 매년 지난 3, 40년 동안 7%씩 계속 증가했어요. 그 총 통화량이 M2 기준으로. 그러면 10년 뒤에 되면 어떻게 되면 M2가 두 배로 늘어나요. M2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금같이 말 금이 양이 딱 정해졌으면 금 값이 달러 표시로 두 배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비트코인도 2,100만 개, 평균 2천만 개 현재 채굴됐고 늘어봤자 100만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양이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게 결국은 기본적으로 두 배는 일단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달러로 표시할 때
그런 이야기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뭐냐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수요는 매년 한 15%에서 한 20% 정도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계속 뭐 엘살바도르처럼 이렇게 이걸 하나의 법정화폐로 쓰는 그런 나라도 나타날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들이 이미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뭐 실제 사고 팔고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또 사실 뭐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뭐 다치코인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그 자동차를 갖다가 테슬라 자동차를 뭐 구매할 수 있도록 뭐 한다 해서 살짝 진짜 시작을 했다가 다시 지금은 안 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그런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자꾸 나타나고 이러면 수요가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15, 20% 정도 증가한다면 이게 10년 뒤가 되면 복리로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은 결국은 통화량은 2배 늘어나고 수요는 5배 늘어나니까 2 곱하기 5 하면 한 10배 정도 가격이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년 뒤 10배 정도 가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수요가 15% 20% 증가해 1% 증가 안 해.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이거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저는 이제 당선 후 또 생각을 해보면 이미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전 상황 7만 달러도 안 될 때 제가 10배 오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미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수요가 매년 제가 15% 20% 말씀드렸는데 그보다도 더 크게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이 저렇게 주도적으로 저렇게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전략자산으로 삼을 거고 또 우리나라까지도 이것을 점점 더 어쩌면 이제는 자꾸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정부가 이걸 더 거래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보고 사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공 투자의 4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기왕이면 저는 이 세상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앞으로 10년은 지난 100년보다 더 많은 변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변화를 정말 주도하는 그 무엇이 있겠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기업이기도 하고 자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업과 자산 그런 어떤 대상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미래에 투자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투자할 때 뭐 가치 투자를 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치 투자가 현재 가치가 높은 그러한 주식을 찾는 것. 그래서 배당을 많이 얻는 것만 가치 투자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큰 그러한 기업이 어쩌면 미래에 가치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가치주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보고 두 번째는 기왕이면 그걸 갖다가 꼭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 세계에서 미래를 정말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어떤 대상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GDP 규모로 보면 1.7%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요. 굳이 한국에 너무 이렇게 그냥 국한해서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에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도 아니고 대한민국 1.7%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에 그것도 부족해서 부동산 집에 무려 전체 자산의 80%를 몰빵을 하니까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미국인들은 거의 한 70%를 다 이런 비부동산 자산에 갖고 있거든요. 부동산 자산은 한 25%, 30%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집값은 뭐 띄우는데 그게 바로 이제 결국 가계부채를 키우는 거고 그게 또 주식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떨어뜨리는 거.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구할 수 없어서 미래 먹거리 투자도 못 하는 거고 뭐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고 미국은 반대로 주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젊은 기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래서 미래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는 더 나 자신에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은 좋잖아요. 미래에 투자하고 세계에 투자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그러면 뭐야 그게? 그거를 제가 다 여기서 그냥 마치 숟가락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넣어드릴 수는 없다는 거고 그건 그 누구도 없어요. 근데 뭐 주식 뭘 사면 돼? 비트코인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누가 그걸 막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믿고 그걸 사시거나 파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폭망한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아 그래 미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전 세계를 먹고 한번 공부를 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또 다양한 자산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걸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특히 제 채널 같은 것을 좀 여러분들께서 계속 좀 봐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어떤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